예,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에 오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결국 쉬어갈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말고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조정을 기다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보겠는데요. 결국 이제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전 세계 추이를 보게 되면은 6월 20일 날 12만 명에서 14만 명, 17만 명, 18만 명, 이제 거의 20만 명 근처까지 나왔습니다. 하루의 확진자 현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루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뭐 경제나 증시에 좀 조정을 받는 건데, 사실은 뭐 많이 검사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니까 심리에는 좋지 않다 하는 것은 확연합니다. 지금 전 세계도 중요하지만 미국 상황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그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미국은 확연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략 한 2만 명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사실은 요 2만 명 정도가 이게 좀 그때 감소하지 않았다는 걸 볼 때 2만 명 정도 그 계속 꾸준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때는 이제 그건 좀 검사를 좀 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 봉쇄했던 것을 다시 경제 봉쇄 해제했던 것을 다시 봉쇄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6월 22일 날 2만 5천 명에서 3만 5천 명, 급기야는 이제 6월 26일 날 4만 1천 명, 또 4만 8천 명, 6월 28일은 5만 1천 명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참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하니까 일부 주에서는 지금 그 봉쇄령 자체를 다시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주점 영업 같은 거 중단시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고 세계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코로나가 약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증시는 힘을 내지 않겠냐, 또 경제에 대한 또 걱정도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경제 지표는 현재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장 진입 시점, 강력 매수 시점은 미국 코로나가 확연하게 줄어들어서 4만 명, 3만 명, 2만 명, 한 만 명 이하로 내려갔을 때, 만 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심리가 확실히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여러분들이 증시에 직접 정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그 장기 라인을 갖다가 코로나 라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그 갭 하락한 이후에, 이때 코로나가 좀 말씀드렸죠. 개발한 이후에 그 이후에 240일 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라인이고, 결국 이제 코로나가 약해지면은 여기를 돌파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인데, 일단 다우지수가 더 추가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돼요. 근데 더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왜냐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추가로 내려간다면 또 좋은 매수 시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나스닥 차트도 비슷한데, 나스닥은 굉장히 좀 탄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렇게 추세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뭐 주말에 좀 빠지긴 했지만 하락긴 했지만 20에서 40 깼는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한다면 뭐 60일 라인이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주가가 안 내려간다는 말이 안 되니까, 내려간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 생각하면서 내려갔을 때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따 보시고 우리나라 지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행보할 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근데 지금 뭐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전고점 2200은 뭐 차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파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조정 라인이 간다면 조정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건데, 첫 번째가 2050이고 두 번째가 요 60일 있는 20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해봐야 2000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유동성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 그 동학개미들, 뭐 미국은 로빈훗, 우리나라는 동학개미인데 동학개미들이 그 주가 내려가는 것을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50이나 200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 내려가면은 과감하게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근데 뭘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일단은 이제 종합지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지수, 미국 종목 좀 보겠습니다. 미국 종목을 까먹었네 제가요. 간단하게 볼게요. 미국 종목을. 그래서 그 갭이라는 종목인데 갭. 지난 주말에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었거든요. 이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소비 지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더랬어요. 이게 이제 갭 같은 경우에 그날 약 장중에 한 4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 상승을 마감됐는데, 소비 지표나 소득 지표 같은 게 좋게 나오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잘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맞고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 전통주, 경기 민감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올랐다 내려가고 하는데, 이제 확실히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커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좀 올랐죠. 그 전날 올랐다가 이날은 또 확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볼크룰 때문에 올랐다 내려갔는데 그냥 그 전날 올랐기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볼크룰을 해제할 만큼 안 좋은가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내려갔지만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나왔건 안 나왔건 간에 이 아마존은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4차 산업혁명을 끌고 있는 종목이니까 주가가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아마존이 내려오면 대략 한 2,600달러 아니면 2,500달러 정도 값니다. 그래서 한 2,5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가면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 테슬라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쪽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테슬라가 내려간다면 대략 한 650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내려간다면은 매수할 위치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850달러입니다. 850달러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테슬라의 그 주가가 좀 견조하면은 우리나라의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차트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지지라인이 700라인이에요. 700라인. 이 정도 지지라인인데, 최근에도 한번 한 2주 전에 700라인까지 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려온다면은 이제 700라인 정도까지, 60라인까지 내려올 것이고, 지난 주말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이번 주에는 SK 바이오팜 상장도 있고 해가지고, 바이오인데 코스닥은 바이오인데,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바이오팜 상장된 이후부터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초 구간에는 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자제하고 주중반 이후에 매수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참 보면은 거의 안 내려가죠.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애매한데, 대략 한 25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박스가 하단이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저점 매수 대응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에는 삼성 SDI하고 LG화학인데, 삼성 SDI도 지금 거의 안 내려가니까, 이게 안 내려가니까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잘 안 내려가는 종목,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 그런 걸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조정받고 나면 다시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 SDI 카카오 보시면서,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 정제마진도 좀 좋아진다 해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정제마진이 역사적 최저점을 찍고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정받을 구간에 이런 것들은 한 21선 근처 해가지고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ENF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동진셈이나 ENF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모습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NF가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건데, 전고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한 33,000원 라인 추가로 내려간다면 32,000원 라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내려가면은 월화수 구간에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